안녕하세요. 아르케고스 경영연구소 이수화입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를 산책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아이들의 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졸업식 행사를 보다가 문득 중요한 맥락이 머릿속을 스친 게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졸업식 행사 절차 중에 보면 아이들, 그 졸업생 한 명 한 명이 나오면서 미래의 꿈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 흔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은 그 나이대에 의뢰이 그렇듯이 대부분은 특정 직업이나 직군이 되는 걸 꿈이라고 표현하죠. 수의사라든지 변호사, 공무원, 우주비행사, 그런 게 좋은 예죠. 이번에 보니까 특이하게 공룡이 꾸민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의 꿈을 응원하고 싶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인식하니까 의심을 하기 어려운데 직업 그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직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성숙되기 이전의 정근대 시대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곧 직업이었어요. 대부분의 문화권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개념이 불필요했죠. 이를테면 사제는 사제로서 학문을 하고 귀족은 귀족으로서 장원을 운영하고 농민은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고 그런 패턴이 대를 이어서 반복되는데 직업 개념을 굳이 필요로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서구나 아시아의 경우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의 패밀리 네임에 먼 과거 조상의 직업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죠. 잡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자체의 어원을 봐도 이게 1600년대쯤에 와서야 어떤 작업들의 조각 이런 의미로 처음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의 영단어들이 라틴어나 헬라어, 더 멀게는 고대 게르만어나 인도 유럽 쪽 PI라고 하죠. 인도 유럽 쪽까지 거슬러 가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굉장히 짧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직업, 영어로 하면 job인데 이 job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느낌으로 정립된 것은 사실상 산업사회가 펼쳐진 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비로소 잡 자체를 형상화하고 잡을 전환하고 그러는 활동이 일어나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느낌의 직업 개념은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어렸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했고 지금은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들 직업을 가지고 간혹 직업을 전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근대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근대도 넘어서 탈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맥락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용어를 써본다면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학자는 근대적 관념의 연장선에서 액체 근대라는 개념으로 짚어내셨거든요. 바우만 선생님이 굉장히 통렬하게 짚어낸 것처럼 고체 근대를 넘어서 액체 근대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직업 개념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용어가 주는 느낌처럼 액체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딱딱한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 흐려지는 거죠. 사회가 정근대를 넘어서 근대로 넘어가던 시기로 되돌아본다고 하면
그때 산업화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는 과거와 같이 신분이 곧 직업인 그런 경직성으로는 그 새로운 시대가 작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민의 아이는 공장 노동자가 되고 다시 그 노동자의 아이는 화이트 컬러 직장인이 되는 식으로 직업적 관점의 사회 변천이 일어났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이런 전환점을 위대한 통찰로 짚어낸 커다란 사상가가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이고 다른 한 사람은 피터 드러커입니다. 재미있게도 전자는 혁명가, 후자는 경영 컨설턴트다 보니까 이 둘을 동시에 보는 사람은 잘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은 산업사회의 본질을 통찰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사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각설하고요. 그런데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상은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정근대 근대 전환에서도 더 나아가서 복잡성과 다이나믹스가 한 개인의 생애주기 안에서도 막 요동을 치니까 개개인이 소화하기 버거울 정도까지 나아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흔히 뷰카라고 부르죠. Volatility, Uncertainty, C는 뭐더라? Complexity, 그리고 Ambiguity 머리 글자를 딴 건데 Volatility는 변동성이라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 그대로 휘발성, 불안정성 정도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는 복잡성, ambiguity는 모호함. 이렇게 지금 현대사회는 뭔가 나름대로 방향성이 있고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던 느낌을 주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노년기의 분들이 살아갔던 딱딱한 근대사회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거지만 확연하게 모든 게 복잡해졌고 불안정하고 모하기 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업 개념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지도 좀 됐는데요. 아마 구본영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는 경영 자문가셨거든요. 이 구본영 선생님이 벌써 한 3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직장인은 이제 죽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직업을 뛰어넘어서 자기 내면의 열정을 일깨우고 따를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이미 벌써 한 30년 전에 하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몇 년을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지만 현재는 경영 자문가이고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자이고 애자일 코치인데 이게 전부 다 역사가 매우 짧은 직업들이거든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거의 한 세대 전만 해도 세상에 아예 없었거나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직업 내지 직군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 그냥 그 흐름 속에 머물다 보면 당연하게 느끼고 그냥 넘어가게 되니까 인지를 못하기도 하는데 세상의 변화라는 게 정말 빠르죠. 제 기억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때가 2009년의 일이고 그리고 몇 년 더 지나서 뭐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고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디바이스나 서비스들은 고작해야 지난 10여 년 내에 일어난 변화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직업의 세계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요동을 쳐왔죠. 글래스도어나 링크드인이 등장하고 커리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제가 20대일 때만 해도 없었다고 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제대로 메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멋진 꿈은 공룡이 되는 걸까요? 자, 저는 우리가 조금 근본적인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직업 개념조차 흐려지는 시대, 뷰카 시대의 생존,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선택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흐름을 열심히 쫓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의 성공 전략, 패스트 팔로워죠. 뭐 이건 비단 우리 사회의 오래된 산업만이 아니라 제가 몸담아온 IT 소프트웨어 씬이 오히려 더 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낙후되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요, 그 집단이나 개인이 열등하고 패배한 것처럼 인식하는 관념이 아주 폭넓게 퍼져 있거든요. 정작 그 야전 현장을 보면 도입한 그 기술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흐릿한데, 당장 무언가를 도입하고 막 열심히 푸닥거리를 해야지 일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조급함, 그런 갈급함 같은 게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선두에 서서 막 바람잡는 사람들이 주로 지식인으로 인식되고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고 그런 모습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다 이런 패턴이 좀 고착화되어 있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나름의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미약한 상태라고 하면 단지 빨리 쫓아가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가치나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사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훌륭한 반례는 우리나라의 예술가들이 최근에 여러 성취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봉준호 감독님, 해외 영화에서도 뭐 우리말로 연설하고 다니고 대다수의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가 너무나 한국적이죠. 요즘 시즌2가 나와서 다시 북적거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님, 서울대 나온 쌍문동의 자랑, 그거 본인 얘기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 우리의 현대사를 얘기했죠. 즉, 이분들을 보면 남의 것을 빨리 따라하려 하기보다는 내 이야기, 우리의 정체성, 그런 게 중심에서 딱 버텨주면서 그걸 진득하게 우려낸 거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심한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일종의 전략으로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시나리오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둘째, 직접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 셋째,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지식을 쌓는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사회가 택했고, 그래서 지금 혼란 속에서 좀 허덕이고 있는 경로가 첫 번째가 아닌가 싶고요. 근래에 큰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예술가들이 선택한 경로가 두 번째고, 저가 개인적으로 걸어온 길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사실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중심에서 서려면 내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중심에 세우지 않으려면 그냥 무작정 주관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공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지탱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인 관점이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점이 바로 인문교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개별성은 강한 보편성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배경을 보면 지금 우리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사회 계급과 큰 격차라는 보편적 현상에서 공감을 얻으면서도 우리 한국만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중심에 세워서 고유한 방식으로 풀어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빨리 쫓아가야 한다는 그런 관념,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 모형은 이걸 추적해서 거슬러 가다 보면 우리 현대사의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참 뭐랄까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려면 좀 통치적으로는 최소한 현대사를 기본으로 해두고 구조적으로는 영성에 대한 이해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현대사라는 게 막 수백 년씩 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미약한 걸 보면 이 현상 자체도 이른바 빨리빨리의 부작용으로 보이죠. 깊고 넓은 교양을 쌓을 바에는 그럴 시간에 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 온 게 우리 역사죠. 그렇게 해서 이만큼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반대로 우리들을 괴롭히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변화를 빨리 쫓아가던 그동안의 방식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서 마치 그 모델로 게임 있잖아요. 흑백이 놓다 보면 탁 반전되듯이 세상의 규칙이 흑백이 탁 반전되어 버렸다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픔이자 또 어떻게 본다면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공룡이 되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뭐 인식이 없는 분들은 없겠죠. 다 인식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언급했던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학자들의 텍스트를 보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역사가 꽤 짧고 어떤 그 시대만의 특수성의 산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변하는 것이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 제대로 구분을 못하면서 그냥 나만의 어떤 고집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시대 정신이 변화하는 커다랗고 정말 깊은 차원의 변화 앞에서는 그 커다란 쓰나미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도 그런 풍전등화의 처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건 인문교양 그리고 경영능력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불변의 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토대를 튼튼히 해놓고 그 위에 우리들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올려놓을 때 이제 비로소 변화를 열심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 우리들의 삶이 더 멋지고 풍요롭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룡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